자, 이 티볼리 차량은요 2015년도 그때 초반부터 이제 제작이 돼서 생산되기 시작했죠. 에어 차량은 이렇게 뒤에가 더 길어졌습니다. 한 23cm 정도 더 길어졌고요. 저 위에 있는 루프 천정 여기가 5cm 정도가 더 길어졌습니다. 쌍용에서 3년 동안 개발한 디젤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. 1.6cc의 엔진을 얹고 있고요. 또 거기에 일본의 아이신이라는 6단 자동 미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신 미션을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정평이 좀 나 있는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. 토요타에서 개발되어서 사용되어진 미션이고요. 뭐 BMW, 볼보, 또 그리고 폭스바겐, 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, 기아, 쌍용, GM 대우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차종에 적용된 미션입니다. 요 미션과 엔진, 지금 쌍용에서 만든 이 디젤 엔진과 아이신 미션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. 사실 가솔린보다 디젤 엔진이 더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평이 있습니다.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제로 100이 12초 24 정도가 나왔고요. 디젤차 같은 경우는 제로 100이 11초 초반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가속력도 괜찮게 나오죠. 하지만 이걸 타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또 단점을 얘기합니다. 또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 이 차량을 제가 꼼꼼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. 티볼리 찾는 분들은요, 요거 꼭 아시고 이 티볼리 찾으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장점이다,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장점 중에 하나가요, 차 전체 디자인이 있습니다. 이 디자인은 거의 수입차 아닌가 싶었습니다. 처음에 나왔을 때, 그때 당시에 이 차가 출고됐을 때 이거 볼보에서 나왔나 라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이 이뻤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체 디자인을 꼽아줬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정말 수입차 같잖아요. 그 중에서도 이 디자인 중에서 제논 헤드램프입니다. 제논 헤드램프가 굉장히 멋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테일램프입니다. 이 테일램프도 굉장히 멋지게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이런 테일램프 LED 등이 굉장히 멋있다라고도 얘기하셨습니다. 또 미니에서 만들었나? 운전석에 tas을 때 앞에 본네트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시야 확보가 좋습니다. 이 시야 확보가 좋아서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. 제가 몸을 좀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더 끝이 보일 정도로, 특히 여성 오너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죠. 자, 어떠세요? 굉장히 공간이 확보가 되죠. 자, 차박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차박 때문에 이 차를 선호들 하셨습니다. 여기 락을 풀어서 이렇게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헤드레스는 길게 다 뽑아주시면 됩니다. 길게 이렇게 뽑아주시고요. 또 저쪽도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. 락을 풀고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공간이 거의 1m 80이 넘어가 2m 가깝게 되는데요. 키가 웬만큼 크지 않은 분들은 이거 채우기 힘들죠. 이 안에 두 사람은 충분히 눕고도 남을 공간이 나옵니다. 그 외에도 연비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공식 연비가 15.6인가 나옵니다. 15.6인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 운행하신 분들이 본인이 고속도로 운행할 때는 거의 18km, 19km까지도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. 그리고 패밀리카로 가성비 이만한 차 찾기가 쉽지 않다,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장점, 정말 주된 장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. 이제는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, 어느 차나 단점 없는 차는 없습니다. 관리할 때 굉장히 좋은 팁이 됩니다. 그래서 꼭 이 차에 대해서 단점도 같이 파악하고 계시라고 제가 단점도 좀 지금부터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. 쌍용 차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, 엔진음 소리가 크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 엔진음이 이 센터 페시아를 통해서 실내로 많이 전달이 된대요. 그래서 엔진음 때문에 승차감이 좀 떨어진다,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시거든요. 시동을 걸어서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시동이 한 번에 딱 걸리죠. 이 시동이 한 번에 걸리지 않는 차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차량은 그러지 않네요. 그럼 밖에 나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 공간이 지금 그래도 조용한 곳입니다.
자, 이 정도의 엔진 소리입니다.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열었습니다. 자, 소리가 이 정도면요, 단점으로 꼽은 분들은 아마 디젤 차를 별로 안 타보신 분들은 아닐까 생각됩니다. 네, 제가 보기 이 정도 디젤 엔진이 소리면 큰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. 실내에서 들어오는 소리에, 본네트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전달은 되지만, 디젤 차들이 이 정도 소음만큼 차들은 거의 없어요. 제가 올란도 차량과 비교를 좀 해드리면, 올란도는 정말 진짜 엔진 시끄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큰 소리가 좀 나는 특징이 있어요, 디젤 차들이. 그리고 뭐 산타페라든지 투싼이라든지 다 이 차량들이 이 정도의 엔진음을 갖고 있고요. 좀 불편하게 말씀하시다고 이 센터페시아를 통해서 유독 좀 올라온다라고 좀 느낀 분들이 계신데, 그냥 디젤 차라고 감안한다면 아주 불편하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정차되어 있을 시 떨림이 좀 있습니다. 요거는 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떨림이 좀 올라옵니다. 그러니까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떨리는게 아니라 이 차가 갖고 있는 그 엔진의 특성 때문에 약간의 떨림은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자, 떨림의 형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정차 시에 떨리는 거 말씀드렸듯이, 속도를 좀 낼 때 떨림의 현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. 가속 시에 떨림이 좀 있고, 일정 구간 계속 떨림이 약간씩 있나 봐요. 또 대시보드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떨림이 좀 있습니다. 제가 요거를 도로 주행을 살짝 하면서 한번 그 떨림의 형태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. 이게 주행할 때 정차 시에는 약간 떨림을 제가 이제 전달해 드렸고요. 지금 이 주행 중에도 약간의 떨림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단점을 얘기한 것처럼 뭐 일정 구간 떨림이 있다거나, 그리고 가속할 때 떨림이나 또 속도를 줄일 때 떨림이나 이런 떨림의 느낌들은 그닥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살짝씩 느끼는 부분을 이제 단점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운행을 할 때, 자, 대시보드에서 떨림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.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, 이 대시보드에서 막 떨리는 느낌,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. 단점 중에 하나라고 또 얘기하신 분들이요, 컴프에서 웅 하고 올라오는 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신 분들이 계세요. 자, 에어컨을 세게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에어컨을 세게 트니까 바람 소리가 이렇게 웅 하고 올라오는 느낌은 있어요. 그러니까 컴프가 돌아서 웅웅 한다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는 않거든요. 유독 이제 컴프에 그 올라오는 웅웅 하는 소리가 약간 세게 트니까 우웅하는 느낌, 뭐 그렇다고 막 거스릴 정도의 우웅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이 에어컨을 좀 세게 틀면 좀 웅웅 한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, 그거를 예민하게 보지 않으시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우웅입니다. 그 스테빌라이저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단점도 꽤 있었어요. 약간 뚝뚝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또 출발할 때 이제 운동 성능이 좀 굼뜬다 그러죠. 좀 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0.6, 그러니까 1600cc의 엔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악셀레다를 얹을 때 약간의 이제 굼뜨는 느낌 살짝 전해집니다. 근데 그 차의 특성인 것 같아요. 그 타이밍을 지나면 바로 출력이 받거든요.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로백이 11초대에 나왔습니다. 그런 걸 따진다라면 그렇게 출력이 떨어지는 차량은 아닙니다. 1600cc에서 이 정도 출력이면 아주 양호한 출력을 갖고 있는 거죠. 또 많은 분들이 단점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서 내장재입니다. 내장재. 지금 이런데 내장을 보면 이제 플라스틱이에요. 딱 보기에는 이제 가죽의 느낌처럼 모양을 잡아놨고요. 그리고 여기는 카본 시트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데는 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라 요걸 보고 조금 내장이 좀 약하지 않았냐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. 자, 이런 데도 이제 웬만하면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데가 다 내장 이런 거. 그리고 이제 단점 중에 글로브 박스가 너무 작다, 이런 분들 많았어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작은 건 아니에요. 깊이가 또 깊어요.
그래서 글로브박스 용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내장재들, 이 마감재가 좀 약해서 겨울철에 좀 삐그덕 소리가 좀 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요 상태를 보면 지금 마감재들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플라스틱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걸 또 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그리고 뒤에가 이제 여기가 좀 아쉬운 게 여기 이렇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걸 고무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. 이렇게 빠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느낌 중에 하나고, 여기 또 여기에 뒤에 환풍기,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송풍구가 없다라는 거. 그러니까 여름에 뒤에 타신 분들이 에어컨을 앞에서 세게 틀어주지 않으시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. 근데 핸들 리모컨이 좀 오작동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. 지금 핸들 리모컨이 이제 오작동하는지 한번 해봅니다. 불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. 이 차량은 핸들 리모컨은 문제가 없습니다. 이 트렁크를 올렸을 때, 최대한 올렸을 때 여기가 높아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. 여기가 자,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뭐 키가 좀 작으신 여성분들은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저도 키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고 닫고 하기엔 크게 불편한 건 느껴지지 않습니다.